유유비군요. 유유. 벌써부터 아쉬움에 눈물이 앞을 가리진 않지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따가 희열이가 한 30분 뒤부터 눈물을 흘려주겠다라고 했고, 준호는 아쉬움에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진 않나? 뭐라고요? 뭐라고요? 티라. 아, 티라. 눈물이 안 나. 제가 진짜 싹 T거든요. MBTI 검사를 하면은 진짜 거의 극 I, 극 S, 극 T, 극 P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T는 눈물을 흘릴 수 없나? 그래? 건웅이는? 네? 막 아쉬우면 막 눈물이 흐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희열이 형님과 같이. 네. 아, 희열이 형님과 같이 울어드리겠다. 희열이 형님은 한 30분 뒤면은 감정이 올라올 것 같대요. 잘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오늘 읽는 작품이 좀 네네. 감성적이면 올라오고. 화법과 장문이 감성적이어서 미친 거야? 안 울겠다는 말 이런 말한 거 아니야? 감성적일 수가 있지? 완벽한 감성적일 수. 네? 건웅아, 희열이 형님과는 한 배를 탈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만의 길을 갈 수 있겠나? 저도 좀 참겠습니다. 아니야. 안 참아도 돼. 아쉽네. 그러니까 안 참아도 돼. 지훈이는? 아쉽지 아니하다. 재밌군. 오늘은 우리가 이제 풀 세트를 한번 시간 안에 풀어보는 연습을 할 건데요.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냐면요. 58페이지. 우리가 장문 11번까지 63페이지까지 있거든요. 58페이지부터 63페이지. 2023학년도 6월 모평 지문이에요. 보통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15분. 맥시멈 15분. 보통 독서론 1, 2, 3번 푸는데 5분이 조금 안 걸리잖아요. 좀 귀찮은 지문이라면 이번 3모처럼 독서론이 지랄맞게 나온 지문이라면 5분까지 뭐 소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5분까지는 안 간단 말이죠. 보통 독서론이 한 3분 정도 걸리고 화법과 장문 선택 과목이 12분에서 15분 정도로 안에 끝내면 그래서 독서론이랑 선택 과목까지 합쳐서 총 진짜 오래 걸려도 20분 안에 끝내주면 뒤에 남아있는 공통 과목을 좀 수월하게 그래도 시간 안에 풀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이 2023학년도 6월 모평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봤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얘가 조금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시간을 타이트하게 거예요. 이번 2023학년도 6월 모평 요거 화법과 장문 한 세트 푸는데 제가 시간은 11분 한번 드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1분 동안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4주 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내가 얼마나 기출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볼 것은 그렇다면 내가 시간 안에 요것들을 좀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딱 끄집어서 전략적으로 풀 수 있는가. 요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먼저 풀지 마. 시간 재야 되니까. 11분. 준비됐나? 준비됐어요? 네. 눈물을 흘리는 준비는? 그것은 아직 아니고. 아, 그것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희열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읽어보면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텃밭 선배 땡땡땡입니다 막 하고 있는데 막.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좀 괜찮아요? 식물 막 이런 거? 아, 좋은데? 알겠습니다. 자, 11분 준비됐나? 자,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총 12분을 드렸는데요. 나는 12분 안에 혹시 일단 풀었다. 혹시 있나요? 다 풀긴 풀었다. 아, 좋습니다.
10점 먼저 한번 해볼게요. 1번의 답은 1번, 2번의 답은 4번, 3번의 답은 3번, 4번의 답은 2번, 5번의 답은 5번, 6번의 답은 2번, 7번의 답은 4번, 8번의 답은 5번, 9번의 답은 3번, 10번의 답은 5번,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9번에 3번. 다 됐나? 채점 다 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까? 아, 다들 5주 전보다 사람이 되었는데요? 아, 좋습니다. 1, 2, 3번 문제에서 제가 쭉 돌아다녔을 때 1, 2, 3번에서 오답이 있는 친구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죠? 1, 2, 3번 다 맞았죠, 여러분? 나 혹시 1, 2, 3번 중에 틀린 번호 있어요 하는 사람 있나요? 편하게? 제가 아까 돌아다녔을 때 1, 2, 3번은 다 맞았던 것 같거든요? 융합 지문부터 가겠습니다. 4번에서 8번. 가는 비평문을 쓰기 위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가는요. 대화는 대화인데 뭘 쓰기 위한 대화? 비평문을 쓰기 위한 대화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비평문 한번 했었는데 비평문이라는 글의 갈래가 나오면 우리가 찾아줘야 될 건 뭐예요? 주장, 그치? 비평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했어? 얘는 가치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 했었잖아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걸 가치 판단을 논하는 게 비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비평 그 필자에 뭘 찾아야 된다? 주장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학생 1부터 보면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이라고 첫 번째 문장부터 뭐가 나와요? 키워드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대화를 읽으면서 해야 될 생각은 뭐야? 그래서 디스토피아 작품이 일단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이라는 이 현상이 긍정적 현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혹은 부정적 현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뭘 찾아줘야 된다? 그 대화의 가치 판단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발문부터 항상 넘어가라 라고 했었고요. 문제 한번 살짝 넘어가 보면 4번 화법 단독, 5번 화법 단독, 6번 융합, 7번 장문 단독, 8번 장문 단독이네. 그죠? 가 읽고 4번, 5번 풀고 나 읽고 뭐 7번, 8번 그 다음에 6번 순으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학생 1부터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오늘 함께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자료 좀 찾아봤냐? 우리 동아리 이름으로 교지에 시를 그리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자. 디스토피아의 정의부터 확인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내가 그럴 줄 알고 사전을 찾아봤지.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랑 반대되는 뜻으로 암울한 미래상을 의미해 라고 지금 뭐가 나왔어? 디스토피아의 정의, 개념이 나왔죠. 그쵸?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이 글의 중심 화제는 뭐냐면 맨 처음부터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러면 인기 현상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디스토피아가 뭔지 개념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좀 해줘야겠죠. 그죠? 디스토피아랑 유토피아랑 반대되는 것으로 암울한 미래상이다. 나는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현실의 문제를 소재로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형상화한 영화나 드라마가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제가 찍었던 영화 이야기 했었잖아요. 사실상 그 영화도 어떻게 보면 뭐야? 디스토피아적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나도 주변 친구들이 디스토피아 작품의 각종 소품을 사는 걸 보고 인기를 실감했어. 뭐 굿즈 이런 건가 봐요. 디스토피아는 아닌데 요즘 그 핫한 영화가 하나 있죠. SF 영화.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 내일 보러 가요. 아, 내일 보러 가요? 저는 아직 영화는 안 봤고요. 제가 그거 원작 책을 며칠 전에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재밌다 싶으면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엄청 두꺼워요. 원작 책이.
거의 막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이렇게 다 되는 책이거든요. 소품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뭐 교보문고에서 그 책을 사니까 굿즈로 무슨 문진을 같이 주더라고. 그게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요즘 아주 핫하긴 한가 봐. 본 사람 있니 혹시? 그 영화 본 사람? 아직 없나요? 볼 예정이다도 없나요? 동영이 빼고? 보고는 싶어요? 그래요? 저도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려고 아껴두고 있는데 너무 두꺼워서 아직 시도를 못했어요. 그걸 각 잡고 원래 SF 소설이나 이런 판타지 소설 같은 건 한 번 재밌으면 계속 읽고 싶잖아요. 끊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각 잡고 쭉 읽을 시간이 안 나가지고 계속 미뤄두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디스토피아 작품의 각종 소품들을 사는 걸 보고 인기를 실감했다. 그런데 작품 속 세계를 충격적으로 표현한 자극적인 장면은 뭐가 된대요? 문제가 된대. 그럼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봐야겠죠? 내가 봤던 기사에서도 그 점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자극적인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현실에 대한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스토피아 작품이 인기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그 작품에 부정적 측면도 있어. 디스토피아 작품의 부정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 디스토피아 작품에서 뭘 연출해?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을 한대. 그럼 자극적인 장면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대요? 불안감을 느끼고요. 현실에 대한 회의주의에 빠질 수가 있대. 씨발 이런 세상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 대한 회의주의가 될 수 있겠죠. 자극적인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구나. 그렇지. 맞아. 자극적인 장면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일 뿐 자극적인 장면이 주는 재미에 빠져서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못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가치 판단을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디스토피아 작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디스토피아 작품에서 뭐에만 빠지는 거? 자극적인 장면에만 빠지는 게 문제점이 되는 거야. 아직 우리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관한 가치 판단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나는 디스토피아 소설을 찾아서 읽어봤대.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인데 과학기술로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꽤 오래된 작품인데도 작가가 그린 미래상이 대단히 실감나고 정교하게 표현되어서 놀라웠어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 저도 이제 이름만 들어봤는데 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옛날 이게 출간된 걸 보니까 솔직히 아주 고전까지는 아닌데 저는 보통 문학 작품이 있으면 현대 소설을 좀 좋아해가지고 고전 작품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이 나왔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줄거리를. 제가 적어왔는데 가족이라는 유대가 사라진 세계, 죽음까지도 익숙해지도록 길들이기 훈련을 받는 세상에서 인간은 최소한의 존엄성과 인간적 가치,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자유마저 박탈당한다. 이곳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5계급으로 나뉘어 인류를 맞춤형으로 대량 생산한다. 하나의 난자에서 수십 명의 일란성 쌍둥이들이 태어나고 이들은 끝없이 반복되는 수면 학습과 세뇌를 통해 어떠한 의문도 갖지 않고 정해진 운명에 순응한대요. 노화도 겪지 않고 정신적인 외로움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직 쾌락과 만족감뿐이다. 정해진 노동시간 이외에는 단순한 자극으로만 이루어진 오락들로 꽉 차여져 있으며 혹 나쁜 기분이 들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항상 소마라는 가상의 약을 통해 즉각적인 쾌감을 경험한다. 마약과도 같은 소마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사고할 능력을 빼앗는다. 때문에 이 완벽한 유토피아에서는 누구나 다 행복하다. 그러던 어느 날 신세계와 격리된 원시 지역에 살고 있던 야만인 존이 우연히 이곳에 초대받는다. 그는 처음 보는 고도의 과학 문명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된 세계에 감탄하지만 소수의 지배자들에게 통제받으면서 조작된 행복에 길들여진 백치와도 같은 사람들의 모습에 점차 환멸을 느낀다. 결국 그는 문명에 절망하고 좌절한 채 다시 원시 지역으로 떠나간다. 이게 멋진 신세계의 내용이래요.
아, 자꾸 제가 찍었던 그 디스토피아 그 영화가 자꾸 오버랩이 돼요. 막 통제하고, 물론 여기서는 과학이, 고도로 발전된 과학이 오히려 인간들을 통제하고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거지만, 이제 저는 이제 고도로 발전된 과학이 아니라 외계인이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거겠죠. 과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가상의 약물이 탄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회 속에서는 아무도 불행한 사람이 없대요. 왜? 불행하면 뭘 맞으면 돼? 소마라는 약을 맞으면 돼.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뭐만 느낀대? 즉각적인 행복감만 느낄 수가 있대. 근데 사실 인간은 즉각적인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지만 뭐를 통해? 약물을 통해.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인간이 항상 행복할 수만 있나? 인간의 삶이? 조금 뭐 이게 힘들게 고통도 느껴보고 고뇌도 해보고 중간에 실패도 겪어보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그런 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 중요한 이유,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소중한 이유는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불행, 고통을 겪어봤으니까 그게 행복이 소중하다라는 걸 알고 실존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맨날 행복해. 나는 고통이 전혀 없어. 나에겐 불행이 없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행복한 삶을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현대시에서도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고향을 떠나온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니? 고향에 살고 있으면 고향이 그리워, 안 그리워? 안 그리워. 우리가 일상적 삶은 그리워하거나 뭔가 일상적 삶에서 엄청난 걸 느끼거나 하진 않거든요. 왜? 이게 그냥 우리 일상이니까. 그래서 보통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막 이러잖아요. 이것도 감정의 영역도요, 우리가 맨날 행복하고요, 맨날 그냥 기쁨만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기쁘다, 그게 진짜 행복하다 라는 걸 진실되게 느낄 수가 없겠죠.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함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 소마라는 가상의 약을 통해 쾌감을 경험하고 정신이 지배당하고 사고할 능력을 빼앗기는 게 디스토피아적 세계가 되는 거죠. 소설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이제 원래 소설을 더 좋아했었거든요. 우리 문학에 보통 이제 교수 수필 재미없는 거 에세이 막 이딴 거 빼고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에세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계발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소설 빼고 그래. 수필 빼고, 뭐 희곡, 연극 대본 이런 거 빼고, 우리가 보통 흔하게 문학이라고 한다면 시랑 소설이 있잖아요. 저는 원래 소설을 훨씬 더 좋아했거든요. 문학 중에서. 근데 요즘은 시가 더 좋아요. 최근 들어서는. 모르겠어.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조금 더 센치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시가 더 좋더라고요. 그 시가 주는 그 묵직한 울림이 좋은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은 별로 없긴 하더라고. 혹시 난 여기서 시가 좋다 하는 사람 있니? 난 시가 좋아요. 옛날에 꿈이 시인이었어요. 진짜요? 네, 진짜 뻥안 치고 그랬어요. 진짜? 왜 어쩌다가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너무너무 현명한 선택이고요. 이과 가서도 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혹시 문창과 희망하는 사람 있다? 없죠? 그럼 제가 이야기해도 되나요? 그죠? 이과 가서는 이제 취업도 할 수 있고 시도 쓸 수 있지만, 문창과에서는 시만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맨날 막 교수님 혹시 시 좋아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하면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시를 별로 안 좋아하고, 보통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진짜 그 지식적 책들도 있지만 약간 여가 생활로서 책을 많이 읽잖아요.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런 판타지라든지 아니면 소설,
속 세계에 이게 좀 빠지고 싶은 경향이 크긴 하죠. 시는 뭔가 우리가 또 머리로 해석해야 되고 막 그 시의 언어들을 엄청나게 막 읽어야 될 것 같고 느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좀 있죠. 선생님 저는 그냥 책이 싫은데요? 뭐 이런 친구 있나요? 나 솔직하게 나 저번 달 겨울방학 다 통틀어서 나는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본 적 있다. 마더텅 이런 거 빼고 수특 빼고 야 마더텅 빼고 수특 빼고 참고서 빼고 나는 책을 한 권이라도 혹시 읽어봤다. 오! 2명? 전멸?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혹시 무슨 책 읽어봤는지 물어봐도 돼요? 안 돼요? 약간 그런 거 있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긴 한데 내가 읽는 책을 남들에게 막 이렇게 나 이거 진짜 재밌게 읽었다 뭐 소개시켜주고 책이 있고 나만 알고 싶은 약간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카페나 아니면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책을 읽을 때 저는 북커버를 씌워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책이 남들에게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 약간 좀 남들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는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괜히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은 지금 저 책을 읽는다? 라는 걸 보고 약간 나의 지식 수준이라든지 나의 취향 이런 것들이 약간 밝혀지는 느낌?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면 약간 괜히 이런 거죠. 난 저 책 옛날에 읽었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내가 읽는 거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북커버 밖에서 읽을 때는 보통 이렇게 북커버를 씌워서 다니기도 하거든요. 혹시 물어봐도 되나요? 무슨 책 읽었는지? 밝히고 싶지 않다면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럭지 읽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책을. 다이어트는 안 하고 네. 좀 있다가 네. 제주 준비하느라. 노랑 버전으로 샀어요? 표지 노랑색 버전? 네. 제가 있는 것도 노랑색 버전인데 표지가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그 신간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가 정말 한 5년 전에 샀는데도 아직까지 그 표지군요. 한 5년 전, 6년 전에 샀던 것 같은데. 지훈이 약간 씨발 니는 떠들어라. 나는 멍때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 책을 조금 읽읍시다. 지금은 이제 수험생활 하느라 시간이 없겠지만 책을 읽으면 좋잖아요. 마음의 양식이 쌓이고 쇼츠의 도파민에서 약간 벗어나고. 책을 읽읍시다. 읽을 거야? 그래요? 뭐 마지막이라고 그냥 막 내뱉는 거, 막 지르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럼 멋진 신세계 읽으면서 혹시 눈물이, 감정이 좀 올라오고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좀. 디스토피아 하니까 갑자기 팍 식어요? 쉽지 않네. 이거 나와야 눈물 흘릴 때까지 감정이 올라오는 게 쉽지 않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도 지난 디스토피아 소설을 찾아 읽어봤어.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인데 과학기술로 인간의 감정까지 통제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꽤 오래전 작품인데도 작가가 그린 미래의 상이 대단히 실감나고 정교하게 표현되어서 놀라웠다. 나도 그 소설을 봤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행을 초래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암울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오래전 작품인데 요즘에도 많이 읽히는 것은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아까 디스토피아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다 말았잖아. 구체적인 메시지가 뭔지 알려줄래? 우리가 분명히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한 줄이 나온대요. 그럼 뭐 해야 돼? 밑줄 쳐놓고 우리가 봐야겠지? 디스토피아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뭐래요? 부정적인 미래상을 통해서 뭘 비판한다? 현재의 사회상을 비판한다. 이게 디스토피아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래.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어차피 허구인데 어떻게 현재 사회를 비판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허구적 미래가 현재를 비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디스토피아 작품은 현재의 사회 문제가 극단화되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한대.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회가 지닌 문제점의 위험성을 미리 깨달을 수가 있대. 디스토피아 작품은 우린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사회가 지닌 문제점의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인식할 수가 있다. 그럼 얘들아, 이 학생 3의 발화를 보고 우리는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 이거 가치 판단 지금 안 했지? 자,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 얘의 가치 판단 뭐로 가져야 돼?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옳다, 옳지 않다. 가치 판단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얘는 긍정적이다로 가져야 돼요. 가지문은 지금 뭐에 대한 대화라고요?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이 긍정적이다라고 가치 판단하고 있는 대화라고. 그지? 아, 그러니까 그런 암울한 세상에 오기 전에 경계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구나.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에 대해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대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비평문을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가는 뭐다? 디스토피아 작품 인기 현상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문이다 를 이해하고 나를 가셨어야 돼요. 오케이? 4번. 위 대화에서 학생 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제가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4번의 답은 2번이었죠.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이 조사한 내용이 이해되는지 확인한다. 내가 이러하게 조사했는데 이해되니? 뭐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죠? 5번.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앞선 발화의 내용에 동의하며 이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원인을 보여주는 사례를 언급하고 인기 원인을 보여주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2번. 자신의 발언을 부연하며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다.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는 뭐야? 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3번. 대화의 내용을 상기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반대 입장에 동의함을 드러내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걸 반대해요 라는 말에 동의함,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죠? 4번. 질문에 답변하며 부정적인 미래 사용에 대해 대화 참여자가 잘못 파악한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 잘못 파악한 부분을 바로잡고 있진 않고요. 답은 몇 번? 5번. 앞선 발화 내용을 재진술하면서 디스토피아 작품과 관련하여 상대가 궁금해하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아, 뭐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충 느낌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답은 5번. 네, 화법 지문은 어렵지 않았고요. 장문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봅시다. 디스토피아 심상치 않다.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디스토피아 작품 전 세계를 사로잡다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대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디스토피아는 부정적 측면이 극단화된 암울한 미래상이다. 유토피아와 마찬가지로 현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뜻하지만 긍정적 의미를 지닌 유토피아와 반대로 디스토피아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작품이 주는 불편함을 이야기한다 라고 되어 있어.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얘네들의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이겠지. 그지? 얘네 반대되는 입장은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아, 디스토피아 작품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일그러지거나 붕괴된 모습으로 세계가 묘사되기 때문에 아, 걔네들은 충격적인 자극적 장면에 주목을 하는구나. 그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불안 심리가 가중돼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회의주의나 절망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얘네 입장이 아니잖아. 얘네랑 반대되는 입장이잖아. 그럼 뭐야? 디스토피아의 자극적 장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긍정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끌고 와줘야 돼.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극적으로 묘사된 장면이 초래하는 문제가 부각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얘네는 뭐래? 이 자극적 장면은 필수적인 장치래. 현실의 문제점을 강렬하게 자각하도록 하는 필수적 장치다. 그리고 얘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라고 했으니까 아, 지금 이 장문 지문에서는요. 자극적 장면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나왔지만 문제점도 나왔지만 자극적 장면에 뭐도 나오는 거야? 긍정적 영향도 나오고 있는 거야. 그치? 가령 디스토피아 작품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멋진 신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신뢰하다가 오히려 이에 종속당하는 충격적인 미래상을 암울하게 그리고 있대. 근데 그것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이 우리 사회가 점검해야 할 문제점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
디스토피아 작품의 메시지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해서 그 문제가 극단화되지 않도록 경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사회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맨 마지막 문단에 거의 마지막 줄에서 뭐가 대놓고 드러나고 있는 거야?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줄에서 가치 판단이 나오고 있는 거야.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 밑줄을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토피아 작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 디스토피아 작품을 감상해서 현실의 문제를 성찰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독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장문 단독 문제 한번 갑시다. 7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조건을 반영하여 나의 제목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전체 제목, 우리가 신문 기사와 관련한 지문에서 이렇게 제목 작성하라고 많이 나오는데, 전체 제목을 우리가 보통 표제라고 하고, 사이드바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밑에 같이 써 있는 걸 부제라고 해요. 자, 표제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 얘는 반드시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이 표제가 되어야 됩니다. 얘를 무슨 말이 있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어. 1, 2, 3, 4 뭐 이렇게 네 문단이 있죠. 그쵸? 어떤 특정 문단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가 될 수가 없어? 표제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표제가 되려면 반드시 글의 전체 중심화제를 다 포괄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이 지문에서 글의 전체 중심 화제라고 한다면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이 뭐다로 가져야 돼?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가 표제로 가져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부제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부제에서는 표제보다는 반드시 조금 더 디테일해야 돼요. 부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표제보다는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야.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건데, 자, 디스토피아 작품 열풍,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디스토피아 작품이 지금 인기다. 그게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망이래. 그럼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긍정적이다가 4번 표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제, 근데 지금 부제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야 된대요. 아픈 사회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더 디테일해졌냐? 이게 분명히 현재 사회를, 부정적 미래상을 제시해서 현재 사회를 비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현재 사회 문제점, 위험성, 이걸 깨달을 수 있게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 측면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야. 사회는 사회인데 어떤 사회? 현재 사회를 뭐 한다 했어, 이게? 비판한다 했잖아. 그럼 비판하려면 왜 비판해? 우리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지고 비판한다라고 했으니까, 사회는 사회인데 어떤 사회? 아픈 사회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다 하면서, 아, 지금 현재 사회의 뭔가 문제점을 디스토피아 작품이 꼬집는다로 디테일하게 부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8번. 적절하지 않은 거, 얘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8번의 답은 5번입니다. 충격적인 묘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현실의 문제점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이의 예라고 해야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뭘까? 알파벳 이.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에 약점을 비판했는가? 이걸 예라고 대답을 한대. 자, 그러면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 일단 뭐야? 그치?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부정적이다가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이고, 그러면 그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의 약점을 비판한다라고 했으니까, 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돼. 이러이러한 부분, 니네가 뭐 논리가 부족해.
이러이러한 부분 니네가 틀렸어 라고 비판했냐 이거지. 그런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얘는 애초에 얘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야. 얘는 아니오죠. 아니오. 어렵지 않고요. 자, 이게 6번에 이게 3점짜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지문이 조금 쉬운 편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융합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아요. 적절하지 반영되지 않은 것인데요. 우선 답이 몇 번이야? 2번이에요. 2번 선지애들 한번 가볼까? 디스토피아 작품의 표현 방식 이거를 글쓰기 계획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극적인 표현에 재미를 느끼는 독자의 취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겠대. 그게 그 나 지문에 있냐 없냐 이 내용이야. 얘들아. 디스토피아 작품 영화에서 소설에서 자극적인 장면을 제시를 하는데 그거 좋아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네 취향 병신이요. 이런 내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 답은 몇 번? 2번. 이건 뭐 이렇게 뭐야 이게 귀염둥이 손지잖아 이거. 그래서 병신 하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야 이거 장문 3문제밖에 없는데 3문제만 하고 쉬면 안 될까? 빨리 할게. 이것만 하고 쉬자. 싫어? 지훈아 싫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요, 놀린 거야. 미안. 학생들 놀리는 게 내 삶의 낙인 걸 어떡해. 미안. 자, 다음은 장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장문 상황 보면요. 땡땡 지역 신문의 독자 기고란에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주장하는 글을 쓰려고 한대요. 얘들아, 대놓고 지금 장문 상황 뭐라고 줬어? 무슨 글이래? 주장하는 글이래. 그럼 우리는 뭘 찾아줘야 돼? 주장하는 글. 얘들아, 주장하는 글을 세 글자로 하면 무슨 문이죠? 맞습니다. 좋아요. 논설문. 주장하는 글에서는 뭘 찾아줘야 될까? 당연히 일단 필자의 주장. 그럼 주장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지. 그치? 모든 이들은 두촌쿠를 사 먹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어. 왜요? 왜요? 하고 물어봐. 그냥 맛있으니까요.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 두촌쿠 먹고 싶다. 자, 그래서 장문 상황에 대놓고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주장하는 글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청소년 문제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주장이 있을 것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가 있겠죠. 초고부터 한번 가봅시다. 최근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일상의 변화로 인해 무기력이나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지금 분명히 우리 장문 상황에 어떤 글이냐면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주장하는 글이었죠.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럼 청소년 문제라고 했는데 그 문제 어떤 문제예요? 디테일하게? 얘네가 지금 뭐가 문제래? 부정적 감정을 겪고 있는 애들이 늘고 있대. 청소년 애들이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무기력, 우울증, 불안 이런 것들을 겪는 애들이 너무 늘고 있대요. 혹시 우리 반에도 있나? 무기력,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근데 늘 불안하긴 하죠. 그죠? 내가 이번 육모를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이번 구모를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올해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 내 인생 어떻게 되지? 나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이 늘 서려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과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저도 재수 해봤다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저 재수생 출신이거든요. 저 재수했어요. 전 재수 종합학원에서 재수를 했었는데 저는 2월부터 이제 재수 정규반으로 들어갔었어. 저기 평촌 청솔 학원이라고 안양에 있는 안양 평촌동에 있는 데를 갔었는데 나는 사실 그 재수를 언제부터 직감을 했냐면요.
현역 수능 문제를 풀면서 이제 직감을 했어요. 현역 수능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슬슬 제 나이를 밝힐 때가 됐나요? 아, 얘기 안 할래. 아 그러면 어. 모르겠습니다. 뭐야? 뭐지 이거? 협상하는 말하기? 지금 합법과 장문 시간이라 지금 협상하는 말하기 상황을 지금. 아 그래요? 뭐 울지 마세요 그러면. 왜?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면. 지금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셨어요. 아 뭐 그게 기대까지야. 그게 뭐 그냥 내 나이 한 살 먹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너네한테. 아 근데 일단 박수. 맞다. 아 이거 첫 시간 이거 시작하자마자 했었는데 박수 일단 빨리. 박수 쳐 빨리. 다 쳤어? 동혁이 안 친 거 같은데? 쳤어요. 아 쳤어? 그래요? 제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야. 갑자기 나이 하니까 제가 어제 이제 만으로도 결국 한 살을 더 먹어버렸거든요. 갑자기 나이 하니까 생각이 났네요. 네. 제가 어제 생일이었어가지고 만 나이 한 살 먹은 기념. 그래서 어제 또 재종 수업이 있었는데 아침에 가자마자 그냥 냅다 자 박수 하니까 이제 약간 애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너네처럼 똑같아 지훈이처럼 빵 먹다가 막 이러다가 이제 아 제가 오늘 생일이요 하니까 아 막 이러더라고요. 미쳐가지고 제가 이제 현역 수능을 볼 때 1땡 학년도 수능을 봤거든요. 1땡 학년 왜 당연해? 왜 내가 더 어릴 수도 있고 왜 당연하지? 1땡 학년도 수능을 봤는데 이때 수능이 상당히 난이도가 땡땡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국어가 어렵다는 이유. 아니죠. 야 수능이 어려워야만 재수를 하나? 물 수능이어도 재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능성은 열려 있잖아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 막 나이 얘기했다고. 제가 19학년도 수능을 봤어요. 현역 때. 맞아요. 재수해서 20학년도 수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7이요. 27. 00년생. 근데 이때 당시에 되게 불수능이었단 말이야. 국어뿐만 아니라 사실 영어도 되게 어렵고 탐구도 어려웠어. 근데 나는 국어는 잘 봤단 말이야. 사실 국어를 보고 나서는 뭐 할만한데? 했었어. 근데 애들이 막 복도에서 막 우는 거야 막. 그래서 제꼈는데? 막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재수를 직감했냐면 수학 문제 풀 때. 이게 저 때는 가나형일 때였어요. 저는 이제 문과여가지고 나형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수학 문제를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요즘도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 등비급수 문제 나오나요? 도형 등비. 선생님 때 나형은 미적 원까지가 시험범위였거든요. 네. 확통, 미적 원, 수원, 수투. 수투, 확통, 미적 원. 여기까지가 제 나형 시험범위였는데, 근데 지금 수투랑 저 때 수투랑 또 내용이 좀 달라요. 미적도 내용이 좀 다르겠죠? 확통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한 17번 뭐 그때쯤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수월하게 풀어야 되거든? 근데 아직 도형까지 안 갔는데 막 막히는 거야. 한 14번서부터 막히는 거야. 15번서부터 약간 좀 턱턱 걸려서 풀면서
좋댔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원래 수학이 좀 약하긴 했는데 대충 몇 번까지는 수월하게 가고 21번 그냥 찍고 저 때는 이제 21번, 29, 30 이렇게가 킬러였거든요. 21번은 그냥 찍고 서술형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약간 좆된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열심히 먹었어. 도시락 그냥 싹싹 다 발라먹고 영어가 됐는데 원래 풀을 다 듣기를 듣다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그때 영어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풀면서 이제 확신을 했죠. 수학을 풀면서는 직감을 했는데 영어를 풀면서 이제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니까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크게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모든 일에 얘들아 마음 먹기 나름이야. 마음 먹기에 달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으니까 이제 뒤에 닥쳐올 그 킬러 문제들이 그렇게 모르겠다 찍어. 원래 안 풀리면 막 이게 막 이거밖에 없어. 나 이거 아니면 죽어. 막 이러면은 막 안 풀려. 그러면 어때?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똥줄이 타야 되는데 내년에 한 번 더 보지 뭐 하니까 어려운데 모르겠다 하고 이제 찍고 넘어가고 막 생륜을 푸는데 막 말이 아리까리해. 모르겠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고 이제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재수할 때는 오히려 어떤 느낌이었냐면 청소년 불안하면 결국에 이 청소년 불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재수할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내가 한번 재수를 해봤잖아. 재종에서 2월부터 써봐봤잖아. 삼수는 못하겠는 거야. 딱 이 생각이었어. 재수하는 날, 수능 전날에 딱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 이제 가방 싸고 수험표 넣고 이제 내일 전장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딱 누웠을 때 드는 생각은 이거 한마디였어. 와, 나 씨발 삼수는 못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수를 1년을 한번 죽어보고 나니까 이걸 또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바로 집 앞에 있는 수능고사장으로 걸어가는데 그때는 또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막 롱패딩 껴입고 막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진짜 딱 그 느낌이었어. 낭떠러지 바로 앞에 있는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삼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뭔가 현역 때는 이번에 못하면 재수하지 뭐 이 생각이었죠. 근데 그 생각을 못하니까 이제 진짜 막 한 문제 한 문제 막 손에서 막 땀이 나요.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막 진짜 똥줄 타는 기분인 거예요. 근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죠. 대학을 가고 나니까 나중에 지나오고 나니까 물론 다른 길도 많고 또 대학 가서 할 수 있는 여러 길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또 이제 그것만 보이니까 아무리 옆에서 막 어른들이 막 야 길은 많아 어쩌고 뭐 하면 되고 나중에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돼 하더라도 이제 그때는 또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와, 나 삼수 진짜 절대 못하겠는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나 망하면 진짜 인생 좆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도. 근데 뭐 아직까지 살아있고 어제도 이제 만 26세를 지나고 난 걸 보니 뭐 그렇게 해도 뭐 죽진 않는다. 너무 위로가 안 되나요? 갑자기 지금 뵙고 나니까 너무 별로인 위로 같은데? 너무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들아, 뭐 죽지 않아, 괜찮아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뵙고 나니까 되게 별론데요? 약간 여러분의 그런 불안, 여러분의 그런 무기력, 우울을 크게 잠재워줄 수 없는 그런 조언 같은데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다 먹고 살 방법은 있다. 낭떠러져 있는 기분인가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먹고 살 길이 있도다. 약간 상처와 내 나이 밖에 안 남은 조언 그런 위로 타임이 된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뭐라 그랬었지? 민서가? 25살? 아직 안 죽었군. 피부 탄력 관리 잘 하시고요. 그대들도 언제 훅 갈 수, 팔자주름 이런 거 관리 잘 하시고요. 19살한테. 자,
이 문단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청소년의 감정 관리를 위해 전문 상담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의 감정 관리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어 프로그램 확대 실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근데 뭐래요? 기존의 감정 관리 프로그램은 소수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적인 상담 활동만으로 시행된다는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기존에도 전문 상담 기관에서 감정 관리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긴 한데 그게 뭐해? 부족해. 그러면 이 글에서 필자의 뭐야? 뭐 해달라? 감정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걸 뭐 늘려달라 아니 보완해달라 어쩌고저쩌고 주장이 있겠죠. 어쨌든 뒤에 서술어가 뭐라고 나올진 모르겠지만 앞에 주어는 뭐다? 감정관리 프로그램 관련이다. 감정관리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해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서는요. 대상의 확대, 그다음에 내용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왜? 청소년이 너무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심각한 뭐 우울증, 심각한 감정 상태에 있는데도 애들이 전문 상담 기관을 잘 안 가.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질 않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나? 뭐 그 기관에 대한 약간 부정적 인식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애들이 안 간대. 그리고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한 이유는 부정적 감정과 관련한 청소년 개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인 활동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요약하면 어떻대요?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대상을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해서 감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이것도 뭐야? 맨 마지막 문단 거의 맨 마지막 줄에서 필자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를 위해 뭐가 필요하다?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자, 9번 초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그냥 단순 내용일치니까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답은 몇 번이요? 3번이죠.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뭐 프로그램 확대 실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도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주장하는 글이래. 근데 내 주장이 아니야. 남의 주장이야. 내 주장 말고 남의 주장을 뭐라 그래? 그걸 반론이라고 하잖아. 주장하는 글에는 내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가 존재할 수도 있어? 반론이 존재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반론을 반박해야 더 논리적인 글이에요. 내 주장은 이거야 라고 근거를 막 10개를 댄다 하더라도요. 혹시 여기 뭐 인문 논술 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인문 논술 같은 거 쓸 때도요. 내 글은 뭐야 주장하고 나서 근거 단순히 근거를 나열하는 것보다 반론을 예상할 수 있는 반론을 제시하고 그걸 재반박하는 길이 훨씬 더 논리적인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법과 작문 지문에서도 반론 관련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반론이 나오면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 왜? 반론은 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얘는 문제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얘는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문제화가 됐고요. 10번은 조금 이따 가고 11번 보기는 A를 고쳐 쓴 것이다. 자, A는 우리가 방금 읽었었고요. 고쳐 쓴 거 보니까 고쳐 쓰기는 우리가 뭐랑 뭐만 비교하면 된다? 원래랑 고쳐 쓴 거에 차이점만 그치 체크하면 된다. 요컨대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이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내용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지역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답은 3번입니다. 해결 방안 중 일부만 제시되어 있다. 우리 아까 분명히 이 감정관리 프로그램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라 그랬었어. 첫 번째 어떤 거? 대상을 확대하고 내용을 다양화해라, 구체화해라. 근데 뭐밖에 없어, A에는? 대상을 확대해라. 한 가지 측면밖에 없으니까 내용을 더 다양화하자. 그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뭐라고 돼 있어?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활동 내용을 다양화해야 된다. 두 가지 측면을 다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사실 10번 문제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얘도 정답선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답은 몇 번이야, 얘들아? 5번입니다. 자료 1의 나와 자료 3을 활용한대. 자료 1의 나는요. 심리 상담 경험 여부 있음이 44.4%고 없음이 55.7%야. 그러면 심리적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이
심리 상담을 안 한 애들이 많아? 한 애들이 많아? 안 한 애들이 많아. 상담 안 받은 애들이 많아. 이게 지금 문제점인 거지. 그지? 다는 뭐야? 지역교육 상담 전문가, 관리 프로그램은 마음 알아차리기, 감정 노트 쓰기, 독서 치료 등이 있다. 이런 거 해보니까 어때? 아, 학생들의 부정적 감정이 감소되고 학교 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대. 즉, 감정 관리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내용이죠. 그죠? 5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료 1의 나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디귿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전문 상담 기관이 학생들의 부정적 감정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의 사례를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앞에 두 번째 덩어리 디귿에 따른 기대 효과라고 되어 있지. 디귿이 뭔데? 활동 내용의 다양화였어. 그치? 그러면 일단 애초에 자료 1에 나가요. 활동 내용의 다양화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니? 얘는 두 번째 덩어리부터 애초에 그냥 뭐야? 바로 X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뒤에 전문 상담 기관이 학생들의 부정적 감정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의 사례를 제시한다. 가에 나가지고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얘는 뭐 기대 효과에서부터 X니까 그냥 바로 5번 거셔도 되고 전문기관이 학생들의 부정적 감정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닌데 뒤에도 X. 답은 몇 번? 5번. 얘는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2026이나 2025 장문 보기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쉬웠어요. 그죠? 좋습니다. 오늘 1교시를 조금 길게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뒤에 있는 9월 모평 요거 한 세트만 더 풀어볼 건데요. 요거 한 세트는 64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있습니다. 69페이지에 있는데요. 9월 모평 요 지문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조금 더 까다롭거든요. 방금 우리가 봤던 6월 모평 지문보다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시간을 13분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3분. 13분 안에 풀면은 여러분 큰 문제가 없어요. 13분 안에 풀면은 잘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시간 안에 다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배웠던 것들을 기출문제 얼만큼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당장 막 시간을 못 줄이면 죽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앞으로 줄여나갈 시간은 줄여나갈 시간이 많으니 시간을 줄여나갈 많다. 뭔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시간 안에 막 푸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어떻게 계속 글이 짜여져 있고 맨날 나왔던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오네 이 선제 또 나오네 자료 이렇게 연결해서 선제 풀면 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시간 13분 드릴 테니까요. 다들 4라 써놨나? 64페이지 다 폈나? 준비됐나? 준비됐어요? 준비됐어? 시작합시다. 채점부터 한번 해볼까요? 채점부터 12번의 답은 4번 13번의 답은 4번 14번의 답은 3번 15번의 답은 1번 16번의 답은 2번 15번에 1번 16번에 2번 17번에 2번 18번에 5번 19번에 2번 20번에 1번 22번에 5번 22번에 2번입니다. 얘도 저랑 융합지문 먼저 한번 볼게요. 66페이지
15에서 19번. 자, 가는 학교 신문의 시를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대화이다 라고 돼 있어. 우리가 앞에서는 화법이 먼저 나오고 뒤에 장문이 나오는 걸 봤었는데 이번에는 장문이 먼저 나오고 뒤에 화법이 나오네요. 그쵸?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가의 중심어제 찾고 가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나에서 그대로 끌고 가져오는 것. 자, 뭐라고 글을 써놨는지 한번 봅시다. 청소년의 펜 상품 소비가 우려된다 라고 되어 있어. 대놓고 제목부터 뭐래? 상품 소비가 우려된대. 그럼 청소년들이 펜 상품을 사는 게 왜 우려가 되는지 일단 관점은 제시를 해줬으니까 청소년이 펜 상품을 사는 걸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관점을 제목부터 제시를 해줬으니까 왜 그렇게 보는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1문단부터. 일요일 오후에 방문해본 우리 학교 근처에 한 펜 상품 판매점, 옷이나 소품 등 연예인과 관련하여 판매되는 상품인 펜 상품을 사려는 청소년들로 북적였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펜 상품의 인기가 뜨겁다. 국내 펜 상품 시장의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200억 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크게 확대되었다. 1문단에서는 지금 이제 그 문제 상황과 관련한 현실, 실황을 먼저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희가 중학교 때는요, 누가 짱이었냐면, 제가 중학교 때 엑소. 제가 딱 그 세대거든요. 으르렁 나왔을 때, 으르렁이란 노래 알죠? 다 알죠?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나온 노래인데, 그냥 학교가 미쳐 있었어요. 이게 진짜, 지금 최근 없어 비교가 안 돼. 최근에 그런 뭔가 뭐 아이돌 인기 있는 아이돌 뭐 에스파 아이브 비교가 안 돼. 그 정도의 화력이 아니야. 그냥 진짜 온 나라가 이제 엑소에 미쳐 있었거든요. 펜 상품. 저 때는 그 으르렁 때 걔네가 교복을 입고 나왔어. 으르렁 때 교복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교복에다가 거기 걔네는 인원수가 많잖아요. 교복에다가 여기다 명찰을 달고 나온 거야. 자기 이름. 뭐 예를 들어서 D5면 D5 해가지고 명찰을 달고 나온 거야. 그 명찰을 요즘 문방구도 별로 없죠. 문방구마다 팔았거든요. 품절대란. 문방구 품절대란 들어봤니 너네? 문방구 품절대란 상상이 나가. 구할 수가 없어. 그거를 다들 자기 이름이 아닌데 자기 교복에다 달아놓고 다니거나 가방, 필통 온갖 데다 다 달아놓고 다녀. 그 플라스틱 그거 원가 뭐 얼마나 하겠니? 뭐 한 50원, 100원 할 거 아니야. 그거를 막 1,000원, 2,000원 주고 막 사가지고 지금 1,000원, 2,000원은 되게 사실 싼 값인데 그걸 막 사가지고 온 가방에다가 막 달고 다녀.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요즘 펜 상품은 더 비싸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겠죠? 시세라는 말을 쓰는 게 맞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학교 장기자랑, 저도 중학교는 공학으로 나왔는데 학교 장기자랑 이런 거 하면요. 다들 뭘 추겠어? 다들 으르렁을 출 거 아니야. 그때 그냥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 으르렁에 미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그 에스파, 넥스트 레벨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 열기가 진짜 어마무시했거든요. 온 학생들이 그냥 장기자랑만 나가면 으르렁을 이제 추고 있어. 근데 으르렁의 핵심은 뭐라고? 걔네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거였잖아. 근데 생각해봐. 뭐 여기 남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때 그대들의 중학교 생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학생이 교복을 입고 멋을 부려봤자 얼마나 부릴 수 있겠니? 야, 중학생이 멋 부려봤자 중학생 아니야? 그치? 근데 장기자랑은 어때? 멋있어 보이고 싶지 않아. 전교생 앞에서 으르렁을 추게 됐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싶겠냐. 중학교 남학생이, 중학생이
가장 자기 딴에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 최고로 멋을 부릴 수 교복 가지고 최고로 멋을 부릴 수 있는 것 교복이 마치 자기 딴에 정장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교복 입은 중학생이었지만 그때 당시 남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내가 지금 약간 교복이 아니라 수트, 정장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기법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 조끼를 벗는 겁니다. 교복 바지에, 교복 와이셔츠에 동복 생각하시면 돼요. 조끼 없이, 니트 조끼 없이 넥타이랑 마이만 입는 거야. 그럼 어때? 구색은 어때? 정장이랑 비슷해 보여. 어른들 정장 입으면은 자켓에 와이셔츠에 넥타이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어때? 그냥 교복 조끼 벗은 중학생이야.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으르렁을 추기 위해서 이 전교 장기자랑 전교생 앞에 쓴 그 몇몇 댄스부 남학생들에게 어때? 최고의 일탈이죠. 내가 지금 교복 조끼를 벗고 마치 엑소 엉아가 된 것 마냥 수트를 입은 것 마냥 어른이 된 것 마냥 그래서 그때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이 교복 조끼를 벗고 마치 이제 수트처럼 보이게 하는 그 착각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하는 디테일을 살리는 친구들이 있었어. 왁스로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거야. 깐 머리를, 앞머리를 까는 거죠. 그럼 이제 최고로 자기가 어른이 되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막 이렇게 괜히 이러고 다니는 애들 괜히 막 어깨 피고 막 그 중학교 나 이거 뭔 자세지 알죠? 뭔지 알아요? 그죠? 약간 이러고 이렇게 딱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진짜로 구라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온 학교가 그냥 엑소에 미쳐 있었을 때 아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약간 그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은 막 뭐 이런 아이돌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마트나 이런 데를 가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때는요 그 엑소가 한창 인기 있을 때는 어떤 것도 있는지 아세요? 그 무슨 화장품 브랜드랑 걔네랑 콜라보를 한 거야. 근데 걔네가 한 12명이잖아. 그래서 립밤 그 립밤에다가 하나씩 그 엑소 멤버들 사진을 박아둔 거예요. 그럼 그 전 멤버를 다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립밤을 몇 개를 사야 돼? 립밤을 입술은 하나인데 립밤은 12개를 사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립밤 품절 대란. 특히 인기 있는 막 사람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없어.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조금 이렇게 인기가 좀 덜해. 그럼 그냥 재고가 남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거 사본 적 있어? 에스파 립밤 요즘엔 그런 거 없나?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제가 맨날 특히 그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 수업 들어가면은 여학생들한테 맨날 들었던 그 이름이 긴 분들의 그 그룹명이 있었는데 제가 맨날 까먹었어요. 제가 맨날 까먹고 욕먹고 까먹고 욕먹고 까먹고 욕먹고 했는데 또 까먹었어. 제가 NCT가 몇 명이었다. 그것도 제가 들었는데 항상 까먹고 제가 맨날 혼났거든요. 몇 명이라 그랬지 하면 선생님 몇 명이랄까요? 이러면서 막 되게 혼났었는데 NCT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저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맨날 혼났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건웅이는 좋아하는 아이돌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딱히. 딱히 없어요? 다 좋아해요. 딱히 없고요. 다 좋아해요. 약간 이런 거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 여자들을 섭렵하겠다고 이런 건가요? 막 취향이 많이 아니요. 여자 취향이 너무 넓어서 막 서윤도 좋았다가 윈터도 좋았다가 그런 장원영도 좋았다가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뜻은 날조와 편하.
이 문단 넘어가 볼게요. 하지만 청소년의 펜 상품 소비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우선 충동적으로 펜 상품을 소비하는 비율이 높대요. 202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67%가 충동적으로 펜 상품을 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일회성 소비는 잘못된 소비 습관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분명히 청소년들이 펜 상품을 소비하는 게 우려된다, 문제점이 된다라고 했었어. 그럼 왜 문제가 되는지 이제 지가 생각하는 근거들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왜 문제가 된대요?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비율이 너무 높대. 그 다음 문단, 두 번째, 다음으로 과시적 소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면 굵직굵직한 근거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줘야겠죠. 사회학자 유땡땡 교수는요, 청소년의 과시적인 펜 상품 소비는 남과 차별화하고 싶은 욕구의 그릇된 발현이다. 야, 그릇된 무슨 뜻인지 알지, 얘들아? 네. 그릇. 네. 접시 이거 아니고요. 플레이트 아니고 그릇된 무슨 뜻이야? 잘못된 거죠? 알고 있었어? 아, 죄송해요. 놀리는 게 아니라, 놀리는 거 맞는데. 아, 죄송해요. 아, 이렇게 자꾸 학생들 놀리는 거에 맞들리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해요. 놀리는 거 맞긴 한데. 아, 그러면 안 되지. 과시적인 펜 상품 소비는, 너도 막 놀려도 돼. 아, 선생님, 누누가 눈사람 누누가 눈 굴리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옛날에 롤을 잠깐 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최고 기록. 실버. 더 반짝반짝 금빛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어. 영영 나아가지 못했어. 과시적인 펜 상품 소비는 물질적인 요소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펜 상품을 소비하는 일 역시 우려된다. 별로 갖고 싶지도 않은데 지가 안 가지면 소외감을 느끼니까. 1학년 정땡땡은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소외감을 느낄까봐 산 적도 많아요 하면서 속마음을 드러냈대. 따라서 펜 상품 소비에 대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태도가 요구된다. 정신과 전문의 박땡땡에 져서 청소년의 펜 상품 소비 문화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들은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소비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이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펜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만들고 포카, 그게 뭔 쓸모가 쓸모 있나요, 혹시? 쓸모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는데, 말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포카 쓸모 있을 수 있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만, 조금 더 유용한 상품. 말을 잘못한 것 같네. 조금 더 유용한 상품을 만들고, 내가 그걸 정말 필요해서 사는지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소비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죠? 또 이렇게 그 샤이 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샤이 부끄러운 팬들. 나 사실 막 이렇게 그 팬 상품을 소비를 하는데 샤이해서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막 예를 들어서 지훈이가 막 서륜 포카를 사실 막 5장, 10장을 갖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 제가 말을 좀 잘못했어요. 포카도 물론 쓸모가 없진 않을 수도 있지 아니하다. 이 정도로 15번 가에 활용된 글쓰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몇 번이야? 답은 1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읽으면서 이렇게 보이면 지우고 안 보이면 다 읽고 나서 지워주면 되는 건데 표지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담화 표지라는 게? 그러니까 접속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의 맨 처음에 하지만,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따라서 이런 애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애들이 순서를 나타내는 연결 관계를 드러내는 담화 표지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라고 한다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런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표지라고 한다면 문장의 맨 앞을 보면 되는 겁니다. 16번. 다음은 가를 작성하기 위해 쓴 메모이다. A에서 E가 가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답만 체크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답은 몇 번이야, 얘들아? 2번입니다. 충동적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청소년의 팽상품 소비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진 않아요. 그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67%가 충동적으로 펜상품을 산 적이 있다고 대답했지 내가 한번 사보니까 뭐 이런 적 없어요. 그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가나 이거 장문 단독 넘어가도 될까요? 네, 화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나는 가를 뭐야? 수정하기 위한 대화래. 그럼 얘가 가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보완하는지 얘를 가를 수정하는 담화가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에는 반드시 가 글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완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즉 나에서 디테일해지는 뭐가 있는 거야? 세부 내용들이 있는 거야. 그 내용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뒤에 선지에서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죠. 학생 1부터 한번 가봅시다. 청소년의 펜상품 소비를 다룬 초고를 검토할 차례지. 초고는 내가 작성했어. 편집부장은 조금 늦는데 우리부터 의견 나누고 있자. 저 개인적으로 이런 문장을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그 뒤에 가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늦어서 미안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넣는 거야 그딴 거 자꾸. 그러니까 물론 평가원에서 이제 이게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또 바뀌었잖아요. 지금 너네 후배들은 화법과 언어로 배운단 말이에요. 지금 화법과 장문인데 장문을 독서랑 묶었어요. 독서와 장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지금 독서 단독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독작 이렇게 묶이고 화법, 듣기 말하기랑 문법을 묶어놨어. 우리는 언어와 매체로 문법을 배웠었잖아요. 근데 매체랑 떼놓고 매체를 그냥 단독 과목으로 빼버리고 화법과 언어로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는 뭐 실제적인 담화에 뭐 얼만큼 학생들이 뭐 효용성 있게 써먹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자꾸 주목하기 때문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문장을 넣은 건가 싶긴 해요. 조금 늦는데 들어오면서 미안 내가 좀 늦었지. 근데 왜 넣는 거야 굳이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데 초고의 부정적인 관점의 내용만 제시했던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소년의 펜상품 소비가 우려된다라고 제목을 써놨잖아요. 부정적인 관점만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뭐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학생 1.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대. 뭐 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친밀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학생 1이 제시한 보완점은 뭐냐면요. 두 관점이라면 플러스와 긍정적 측면과 마이너스 관점이 있죠. 부정적 관점. 이걸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할 것 같대요. 학생이. 근데 나도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긴 한다. 근데 주변 친구들 보면 우려되는 점이 더 커 보인다. 펜상품 소비에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하려면 우려되는 면을 부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 주장을 조금 관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누가 들어와요? 정말 미안해. 회의 시간을 착각했어. 이러면서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괜찮아. 막 시작했어. 학생 3한테 물어봐요. 두 관점이라니 무슨 말이야? 방금까지 청소년의 펜상품에 대해 긍정, 그 다음에 우려하는 관점을 균형 있게 다룰지 하나만 다룰지 논의 중이었다. 그래서 학생 3, 그랬구나. 선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괜찮다면 두 관점의 내용을 모두 글에 담아줄 수 있어?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2대1이 됐어요. 2대1로 이제 다구리로 좀 쪽수로 밀리니까 이제 학생 2가 뭐라 그래요?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우려되는 점만 강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역시 다수결이 이겼어요. 그죠? 그래서 펜상품 소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볼게. 자, 나가 보완하는 대화라고 했으니까 보완점 첫 번째 뭐예요? 부정적인 관점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 넣자. 펜상품 소비의 긍정적 관점도 넣자. 이게 보완점이 됐어요. 자, 좋아. 그러면 제목도 그에 맞게 수정 부탁해.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검토해보자. 이 문단은 충동적 소비를 다루고 있잖아. 그러니 마지막 문장의 일회성 소비라는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 마지막 문장. 이 문단의 문장을 좀 수정을 하자. 자, 또 보완점 있나 한번 봅시다. 같은 문단에서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할 때 빠뜨린 게 있어. 그 다음에 A, 빵꾸 뚫려 있고요. 설문조사의 자료를 믿기 어려운 문제가 있겠구나 확인해서 수정할게 라고 되어 있죠. 자, 설문조사
자료 인용과 관련해서 뭔가 보충할 점이 또 하는 부분이 있을까? 아, 마지막 문단에 글의 초점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으니 삭제가 필요해 보이는데 마지막 문단 부분 삭제가 필요하다. 둘 다 좋은 의견이야. 반영해서 수정할게. 그럼 오늘 논의한 내용을 모두 잘 반영해서 다음 회의 때 확인하자. 그래, 좋아.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8번 장문 단독 문제부터 한번 가봅시다. 기업과 나의 상황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기업은 뭐예요? 설문조사 내용, 그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A는 뭐야? 그러한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할 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답은 몇 번이다? 답은 일단 5번입니다. 설문조사가 언제 이루어져 있는지 밝히지 않았나요? 2020년 밝혔잖아. 그죠? 2번.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 뭐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거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3번. 응답 결과를 순위대로 밝히지 않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순위와 관련돼 있는 설문조사인가요? 순위와 관련돼 있는 설문조사는 아니죠. 4번. 설문조사의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시사하는 점? 있잖아. 뭐야? 충동적 소비가 많다. 답은 몇 번? 5번. 주체와 응답 대상을 밝히지 않았다. 누가 어디서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누가 답을 했는지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뭐 중학생이 답을 했는지 고등학생이 답을 했는지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제가 17번 문제 이거 화법 문제인데 하나 넘어갔네요. 그죠? 17번부터 풀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17번 보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A에서 E에 대화 참여자의 발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대화 상황에서는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거 옛날에 너네 사실 아니지. 지금 도림은 3학년 교과서 뭘로 나가요? 과목이 뭐예요? 혹시 언어와 매체예요? 화법과 작문이에요? 화작이에요? 그럼 너네 화작 교과서에 공손성의 원리 막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렇군요. 교과서에서는 뭐 공손성의 원리, 뭐 나대면서 말하지 말기, 뭐 자기 너무 높이지 말기 이런 거 말하기 원리와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가를 보니까 뭐 해야 된대요?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원인은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되고 너 때문이야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부족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의 의견과 일치되는 점을 언급한 후에 맞아 너 말이 맞아 하고 자신의 의견 제시하고 대화 상황과 관련한 맥락을 공유한 일은 중요하고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 얘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답만 한번 볼게요. 답은 우선 2번입니다. B를 한번 넘어가 보면요. B가 뭐야? 늦어서 정말 미안해. 회의 시간에 착각했어. 이거죠. 자, 학생 1회 발화는 상대방이 회의에 늦은 것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나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야, 그럼 이게 맞으려면 이게 돼야 돼. 학생 3이 늦어서 정말 미안해. 회의 시간을 착각했어 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내 탓으로 돌리는 거면 아니야. 내가 회의 시간을 잘못 알려줬어. 이런 게 내 탓으로 돌리는 거지. 이게 씨발 새끼야 왜 늦었어? 라고 널 찝어서 상대를 탓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게 나의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문제원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나에 해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얘는. 뭔 말인지 이해됐죠? 마지막 19번. 나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아까 우려, 문제점만 나타내고 있었는데 분명히 두 관점 다 쓰자라고 했으니까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어. 문제점과 해결 방안 아직까지 또 뭐만 나오는 거야? 얘는 부정적 관점만 나오는 거잖아. 긍정적 관점 안 나왔잖아. 1번 틀린 말.
2번. 2014년도 국내 펜시장 규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한다. 그것보다 늘었다라고 했는데 얼만큼 구체적으로 늘었는지 추가하면 되는 거겠죠. 일단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 중간 일회성 소비를 과시적 소비로 교체한다. 아니지. 아까 이문단 문장을 수정하자 했잖아. 일회성 소비를 충동적 소비로 고쳐야겠죠? 4번. 펜 상품 소비가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게 보완점에 있나요? 그런 내용은 보완점에 없었어, 분명히. 마지막 문장의 내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교체한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교체해야 된다 그랬어? 아니야. 분명히 나의 발화에서 뭐라 그랬어? 마지막 문단에 부분적으로 삭제하자고 했었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교체할 수도 없고요. 애초에. 얘는 아까 분명히 삭제하자라고 했었죠. 됐나? 네. 좋습니다. 그래도 기출 융합 지문까지 어떻게 다 잘 풀어봤네요. 68페이지. 20번에서 22번. 이거 뭐 장문 어렵지 않았죠? 이름 짓기와 관련된 장문인데 이거 하나만 합시다. 세 문제. 자, 가는 글쓰기를 위한 학생의 생각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회에서 체육대회의 새 이름을 공모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이름 짓기에 대한 글을 학교 누리집에 올리려고 한대요. 공모전을 이유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효과 제시하고 방법도 설명을 한대요. 자, 그래서 1문단 보면 올해 체육대회는 운동을 잘 못하는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래. 그래서 올해부터 바뀌는 체육대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새 이름을 짓는 공모전을 열기로 했대요. 이름 짓기의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이름 짓기를 잘하면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가 있대요. 맛과 영양에 문제가 없지만 흠집이 있어 상품성이 떨어진 사과에다가 등급 외의 사과가 아니라 보조개 사과라는 이름을 붙이면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또한 이름 짓기를 잘하면 참여 동기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우리가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데 만약에 임산부 양보석이라고 한다면 남에게 내어준다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근데 배려석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서 자발적으로 좌석을 양보할 수 있도록 한대요. 그래서 이름 짓기에 두 가지 효과가 나왔네요. 그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참여 동기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마지막 방법 어떻게? 대상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요. 너무 지나치게 생소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수용할 수 있도록 표현해라. 끝. 뭐야 이거? 완전 귀염둥이죠? 그죠? 20번. 가의 기억에서 디귿을 나의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체육대회라는 이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제시한다. 아니야. 체육대회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거에 맞는 이름을 짓겠다라고 하지 체육대회라고 하면 학생들이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답은 몇 번? 1번. 그죠? 21번.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회장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추가할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름 짓기는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밝혀주면 좋겠대요. 또 언급한 효과와 관련해서 참여를 권유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대.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이름 짓기는 너는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밝히고 있죠. 새로운 체육대회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좋은 이름을 지어 공모전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금 뭐하고 있어? 참여? 권유하고 있죠? 그죠? 어렵지 않고 답은 5번. 자, 자료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료 1 보면 학생의 설문조사, 자료 2는 보고서 자료네요. 1번. 자료 1. 등급 외의 사과보다 보조개 사과가 외관과 맛 항목의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런지 한번 봅시다. 설문조사 올라가 보니까 외관이 예쁠 것 같다. 많이 대답한 게 보조개, 등급 외의 사과야, 보조개 사과야? 점수가 높은 게? 보조개 사과. 영양소가 풍부할 것 같다는? 보조개 사과. 맛있을 것 같다는? 보조개 사과. 이름을 바꾸니까 어때? 그 흠집난 사과에 대한 긍정적 반응, 긍정적 인식이 생겼죠? 이름 짓기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는 근거로 이 문단에 활용해야겠어.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2번.
자료 1. 보조개 사과와 등급의 사과의 영양소 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가장 작다는 점을 이름짓기가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이 문단에 활용해야겠대. 얘들아, 점수 차이가 가장 작대. 그럼 보조개 사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그 효과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잖아.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는 건. 그러면 이거를 이름짓기가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오히려 점수가 가장 작다라는 건 그만큼 효과가 가장 작다는 거잖아. 다음은 몇 번? 2번. 3번. 자료 2.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란 이름이 관광객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그럼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료 2. 대한민국 구석구석 결과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기여함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문 맞고. 잘 지어진 이름이 참여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또 다른 사례로 산문단에 활용해야겠어. 진짜로 같대잖아. 그죠? 그럼 참여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4번. G4C라는 이름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게 Government for Citizen이래요. 너무 이게 뭐야 이게 G4C 하면 이거 알아먹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죠? 결과.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민원 24로 바꾸자 인지도가 향상됐다. 아, 이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 민원 24, 정부 24. 이거는 정부 24는 많이 가봤죠. 자, 이름이 지나치게 생소하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거? 맞죠? 5번. 민원 24라는 이름이 누리집의 인지도를 향상했다는 점을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면서, 왜? 이게 무슨 특성이 있는데? 민원을 24시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잘 드러내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문단에 활용해야겠어. 왜? 민원 24로 바꾸자 어떻게 됐대요? 인지도가 더 향상됐대요. 그럼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다. 자, 요렇게 해서 2023학년도 지문 우리가 총 2세트를 풀로 한번 풀어봤는데, 시간 안에 아마 풀고 정답률도 좀 오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직 조금 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화법과 작문 이제 개념적인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끝났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기 전에 기출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설 같은 거 보면은 앞에 조금씩 나오잖아요. 화법과 작문 이제 이런 형태로 계속 그냥 연습,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우리가 5주 동안 한번 수업을 들었으니 남은 기간에는 이제 문학과 독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요. 화법과 작문은 솔직히 뭐 일주일에 뭐 매일매일 풀 필요도 없고요. 일주일에 뭐 한두 세트? 뭐 9월 모평 지나고 나면 어차피 실전 연습을 계속 할 테니까 그때 계속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뭐 많아야 일주일에 뭐 3세트 이상, 3세트? 4세트까지 안 가도 돼요. 일주일에 한 2세트, 혹은 좀 시간이 오늘 좀 여유롭다 싶으면 3세트, 일주일에. 근데 오늘 이거 한 세트 푸는데 몇 분밖에 안 걸려? 한 12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죠? 3개를 잡아도 1시간이 안 걸려요. 그쵸? 푸는 데에는. 그래서 그거 하고 오답까지 하는데, 뭐, 일주일에 길어야 2시간이 안 넘어요.